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려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실내에 들어서도 냉기가 가시지 않는 이 계절, 유독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겨울철 무릎 통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간과하기 쉬운 특별한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낼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 모두 통증 없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고요. 차가운 겨울을 무릎 통증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겨울철에 왜 유독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단순히 추워서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 첫째, 바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날씨 때문이에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되죠.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관절 주변 조직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만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은 기온은 관절액의 물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액은 무릎을 비롯한 모든 관절에서 발견되는 점액인데요. 이 액체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 관절액의 점성이 증가해요. 다시 말해, 더 끈적끈적하고 진득해진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뻑뻑한 젤리나 시럽처럼 변해버린 관절액 속에서 무릎이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관절액이 끈적해지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마치 모래가 끼인 것처럼 불편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면 주변 인대와 근육에도 불필요한 긴장이 가해지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이 잘 안 돼서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유독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겨울철의 활동량 감소입니다. 차가운 날씨와 짧아진 해 때문에 추위 핑계, 귀찮은 핑계로 집 밖으로 나가기 싫고 실외 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춥다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다 보면 우리 몸, 특히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근육과 인대는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튼튼한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더 힘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면서 연골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결국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겨울에는 이런 운동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무릎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다리셨을 겨울철 무릎 통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특별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따뜻하게 하세요 같은 일반적인 방법들 말고 좀 더 특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팁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선 적절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핫팩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무릎에 대고 찜질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무릎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를 위해 무릎 워머나 온열 무릎 찜질기 같은 전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냥 옷을 두껍게 입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무릎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으며 활동 중에도 지속적인 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꼭 무릎을 덮는 긴 바지나 두꺼운 레깅스 혹은 무릎 워머를 착용해서 차가운 외부 공기로부터 무릎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여 통증을 줄여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는 따뜻한 담요를 무릎에 덮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 주변을 감싸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건 겨울철 무릎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무릎이 더 굳어버리고 근력은 계속 약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운동 말고 집에서 맨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쭉 펴면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핵심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누워서 자전거를 타는 듯한 동작인 에어바이크도 좋은데요. 무릎에 체중 부하 없이 하체 근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선에서 1015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굳어진 관절은 움직여줘야 살아납니다. 또한 벽에 기대어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스쿼트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도 무릎 주변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지만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칭으로는 허벅지 앞뒤 근육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등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어 통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적절한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의 핵심 중 핵심이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날씬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체중은 무릎 관절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줍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1kg의 체중 증가는 무릎에 35kg의 하중을 더 얻는 것과 같다고 해요. 즉, 5kg이 늘어나면 무릎에는 무려 1525kg의 추가 하중이 실린다는 뜻이죠. 놀랍죠? 이렇게 과도한 하중은 무릎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관절 주변 조직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이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서서히 체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체중만 성공적으로 줄여도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중 감량은 무릎 통증 완화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족욕은 정말 의외의 효과를 주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무릎 통증 완화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을 담그냐고요? 발은 우리 몸의 중요한 혈액순환 통로 중 하나이자 많은 신경말단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되고 몸 전체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무릎 통증 완화에도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3040분 정도 따뜻한 물사천 42도 정도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족욕 시에는 아로마 오일 한두 방울, 라벤더, 유칼립투스 등을 떨어뜨려 향기요법의 효과까지 더하거나 생강이나 소금을 약간 넣으면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피로 해소, 스트레스 완화에도 탁월하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훌륭한 자기관리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다섯째, 파스 활용법입니다. 파스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파스를 그냥 아무거나 붙이는 것 말고 온열 효과가 있는 핫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핫파스는 단순히 소염진통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감을 주면서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더 아프게 하는 겨울철에는 온열 파스가 훨씬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주변에 핫파스를 넓게 붙이고 자면 밤새 지속적인 온열 효과와 소염진통 효과로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파스를 붙일 때는 무릎이 접히는 부분보다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나 그 주변 근육에 넓게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사용 전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하루 권장 사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온열 파스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연골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영양 성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바로 난각막 가수분해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무릎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등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분은 손상된 연골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연골의 탄력성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무릎 연골에 부족한 재료를 보충해주고 마치 닳아버린 부품에 새 부품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연골 건강을 위한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전문의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겉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속부터 튼튼하게 채워주는 거죠. 꾸준한 섭취는 연골의 퇴행을 늦추고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관절 주변을 보호하는 신발과 보조기구 착용입니다. 겨울철 미끄러운 길이나 차가운 바닥은 무릎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신발을 착용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실내에서도 쿠션감이 좋은 슬리퍼를 신어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해주세요. 또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나 압박밴드를 착용하여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통증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보온 효과까지 제공하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조이는 보호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압박감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면 관절에게 점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 5060%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쾌적한 실내 환경은 신체 전반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이는 무릎 통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바닥에 앉는 습관보다는 의자나 소파를 사용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자 겨울철 무릎 통증 관리의 핵심 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아예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이자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겨울철에는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이고 특히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 관절액이 순환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건강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굳어버려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덜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무릎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라도 의식적으로 가볍게 걷는 등
무릎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라도 계속 움직여주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겨울철 무릎 통증 완화법들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부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까지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무릎 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아프기 시작했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더 편안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더 이상 무릎 걱정 없이 활기차게 겨울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요. 안녕.